안녕하세요. 2월 14일 아기자기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6월도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네. 오늘은 전병주 선생님께서 회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공유가 이렇게 된 것 같고, 화면이 좀 크기는 괜찮죠? 네, 그래서,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일단, 회전에 대해서 좀, 원래는 그, 보기 위해서, 거꾸로 최근에 저희 기하 시간에 했던 것 중에 4원수가 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리알제브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저- 원래는 클리포드 알제브라 정의를 이해하고 싶어서 좀 들여다봤는데 잘 안 됐어요. 이거 들여다보고 싶었던 이유는 어 그 쿼터니언 그러니까 사원수가 부분집합으로 들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찾아보니 그 파울리 매트릭스라고 이게 또 행렬 표현으로도 어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원수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제일 쉬운 케이스로 돌아왔는데 결국 이 O2를 먼저 보자. 그래서 O2 크게 오늘 다룰 대상이 O2 O2는 2 곱하기 2 행렬이고 실수 이렇게 성분을 가진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래서 그 O2가 있고 O3는 3 곱하기 3 행렬이에요. 네. 그리고 SO3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스페셜 오소고널 그룹이라고 해서 약간 행렬식이 1인 3 곱하기 3 행렬이고 오소고널입니다. 이 오소고널이라는 것은 그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전치 행렬을 그러니까 역행렬이 전치 행렬인 것. 역행렬이 전치 행렬이 되는 것이 될 때가 오토고널하다는 건데 이것은 기하적으로 그 거리를 보존해주는 변환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토고널 먼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게 복소수 성분으로 가게 되면 이게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해서 U2랑 SU2가 있어요. 2 곱하기 2 유니터리 매트릭스. 그래서 유니터리는 네, 유니터리란 무엇이냐면 그 스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역행렬이 U 스타가 되는 것. 뭐 U 스타가 뭐냐 했을 때 그 컨주게이트를 해준 후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그게 U 스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는 그렇고요. 그래서 좀 바로 살펴보자면 먼저 O2는 네, 그리고 네. 제가 클릭을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를 클릭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네. 그 O2가 있는데요. 그 O2는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근데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행렬들의 모임 중에서 그, 어, 이렇게, 트랜스포즈 곱하기 행렬이 단위 행렬이 되는 그런 행렬들을 모아둔 게 O2입니다. 그래서 즉, 역행렬이, 그러니까 전치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그 컬럼, 열 벡터로 행렬을 모아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네. 그 행렬이 이렇게 열 벡터가 두 개 있다고 해볼게요. m이라는 행렬이 그 열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그 전치를 시키면 그 열 벡터가 행 벡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행 벡터 두 개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mt가. 그러면 이거를 곱해보면 그 원래 행렬 곱할 때 기역자로 곱하기 때문에 그 네 개의 성분을 다 얻어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각각 성분들이 얻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행 벡터와 열 벡터를 곱하면 마치 이것은 내적을 하는 효과죠. 그래서 내적을 해주기 때문에 내적 기호로 옮겨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열 벡터 두 개를 내적을 했다고 이렇게 다시 노테이션으로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V1t 곱하기 V1은 행열 두 개의 곱이죠. 행 벡터와 열 벡터를 곱한 것은 열 벡터 두 개를 내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분을 각각을 보면 그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1을 주고 자기 자신 다른 벡터와 내적을 하게 되면 0이 되는. 따라서 이 열 벡터들을 어떻게 모아준 것이냐면 그 오소노멀하게 모아주게 됐다는 거가 됩니다. 즉, 크기는 1이고 서로 수직인 관계로서 벡터들을 모아준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M이라는 매트릭스는 무엇이냐 했을 때 M이라는 매트릭스는 그 V1과 V2를 열로 쓴 것인데 이것은 그 V1, V2라는 그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스탠다드 베이시스, 그러니까 1,0과 0,1로 그 change of basis, 좌표 변환을 해주는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좌표계가 있다고 해볼게요. 3,4가 있으면 이 3,4가 원래는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노테이션 기준으로는 이것을 뜻할 거예요. 좌표 3,4라는 뜻은. 근데 이거를 그 좌표 변환을 해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V1과 V2를 베이시스로 하는 그 했을 때 A, B가 무엇인가? 그러면 A와 B가 각각 X 좌표, Y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좌표계에 대해서. 그러면 M은 뭐냐 했을 때 M의 역행열은 반대예요. 스탠다드 베이시스에서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어, 이렇게 체인지를 해주게 되는 것이어서 만약에 3,4를 대입을 한다는 것은 스탠다드 베이시스에서는 3,4처럼 보이지만 콜디네이시 그러니까 좌표계가 3,4처럼 보이지만 m 역행열을 곱해버리면 그 어떤 두 개의 그 값이 그 나와줄 텐데 그게 바로 그 오소노 새로운 좌표계에서의 좌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O2인데 이 O2의 그 2 곱하기 2 행렬인데 이것에 그 성분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래서 ABCD가 있을 때, M이 ABCD라고 했을 때, 그 전치 행렬은 대각선은 놔두고 이 반대 대각선은 자리를 바꿔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준 다음에 곱해봐요. 곱해본 다음에 이 그 각각의 릴레이션들이 있어서 이 세 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네. 그래서 이 세 개를 그 연립을 해보면, 그래서 이 세 번째를 먼저 한 거예요.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A는 마이너스 B분의 CD가 되면서 그거를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매끄럽게 돼요. 매끄럽게 되면서 뭐 이런 관계가 얻어지면서 C는 뭐 뿔마 B 또 독립적으로 또 다른 곳에서 D는 뿔마 A가 되면서 이것을 하나를 가정하고 풀면 뭐 D가 마이너스 A가 나오고 또 C가 마이너스 B라고 가정했을 때 뭐 A가 D가 나오고 그리고 처음에 이거 나눠줄 때 B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b가 0일 때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다 조합을 해보면 그 결국 이렇게 나와주게 됩니다. b가 0일 때요. 그리고 그 각각 케이스가 이렇게 형태가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그 역행렬이 전치 행렬과 같아지는 그런 행렬의 형태는 결국 이 두 가지 형태로 추려지게 됩니다. 그 한쪽을 잘 보면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한쪽은 1이 나오고 한쪽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두 개만으로 그 행렬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라는 것은 그 원 위에 있는 거죠. a, b로 봤을 때 이 S1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바꿔줘요. 그리고 다시 표현을 하면 그 행렬 중, 이 두 가지 행렬 중 하나는 그 회전 행렬처럼 생겼죠. 코마 신신코 모양이 나와주고 다른 행렬은 이렇게 나와주게 됩니다. 좀 회전은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것의 역을 살펴보려고 했어요. 이 m 마이너스 행렬에 대해서. 뭐냐면 이게 선대칭 변환이라는 것은 원래 알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2분의 세타에 대해서 2분의 세타만큼 그 이렇게 돌아간 직선에 대해서 대, 대칭 이동시켜준 선대칭 이동시켜준 변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역으로도 성립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행렬을 가지고 그 아이겐 밸류 그리고 아이겐 벡터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계산은 여기다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m-x와 x 즉 픽스드 포인트를 찾아준 거예요, 먼저. 그러면 고정을 시켜주는 그 x를 찾는 것이 바로 아이겐 벡터를 찾는 건데 이것이 곧 이 직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산이 좀 길었는데 결국 확인이 되었어요. 결국 이렇게 표현되는 행렬은 다 어떤 특정한 선에 대해서 대칭 변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네, 보게 됐고 그래서 하나는 정확히 세타에 대해서 회전을 시켜주는 행렬 변환이고 회전 변환이고 이 m-는 2분의 세타만큼 주는 대, 선대칭 이동시켜주는 변환이 됩니다. 이 코사인 세타가 있으면 2분의 세타만큼을 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는 겁니다. 네, 이 직선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O2는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면 O1은 뭐였냐 하면 그 음, 결국 네, O1은 디터미넌트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 하나니 그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사실 5원을 1 곱하기 1 행렬인데 제일 단순한 행렬이죠. 그냥 하나의 수니까. 근데 이게 결국 집합적으로는 1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갖게 됩니다. 그럼 O2에서 5원으로 가는 그 함수 중에서 디터미넌트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M이라는 매트릭스를 잡았을 때 그 치역값이 디터미넌트 M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5원을 공역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O2는 디터미넌트를 취해주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터미넌트를 함수로 봤을 때 이것의 커널을 살펴보면 즉 커널이라는 것은 5원의 커널은 1이거든요. 플러스 1. 그래서 그 플러스 1이 되게 해주는 m 값들을 모아주면 그게 곧 S2가 됩니다. 네. SO2가 됩니다. SO2가 뭐냐면 그 O2 중에서 디터미넌트가 1인 행렬들을 모아준 게 SO2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 있고요. 이쪽은 커널이죠. 네. 그래서 왼쪽에 적는 거는 뭐냐면 요 함수 있죠. 이 디터미넌트 함수에 대한 커널을 적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
원투원, 단사로 만들어줄 수 있고, 이쪽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사실 전사인 것을 따져줘야 돼요. 온투가 되는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이미 전사는 맞죠.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표현을 그냥 한번 적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화살표대로. 그래서, 혹은 이렇게도 한번 적어봤는데, 네,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해볼게요. SO2에서 SO2가 주어져 있고, O2가 주어져 있어서 이 함수를 인클루션 맵으로 줬다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SO2는 이미 O2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그 함수를 줄 때 그냥 M이라는 함수를 그대로 보내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 함수예요. 인클루션 맵. 그래서 그냥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들어있기 때문에. 부분 집합으로. 그러면 이 오원의 정체가 뭐냐 했을 때 오원을 이 인클루션 맵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코커널이라고 합니다. 코커널이 뭐냐 했을 때 코커널은 이 공역 쪽 있죠. 이 공역을 그 이미지로 이 아이의 이미지로 잘라준 게 바로 코커널이에요. 그래서 O2를 공역을 이미지로 잘라주는 거. 이게 코커널의 정의예요. 그냥 그래서 노테이션을 한번 적어본 겁니다. 그래서 커널은 왼쪽에 적히는 거고 어떤 함수에 대해서 왼쪽에 적히는 거고 코커널은 네, 커널은 그 왼쪽에 함수가 잘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오른쪽에 적히는 게 코커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온투맵과 이때는 이게 온투가 돼요. 즉, 자연스럽게 만약 이 디터미넌트 오른쪽에서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커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즉, 그 단사 함수를 잡아줄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왼쪽에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는 그 오른쪽 부분에다가 그 온투 함수를 자연스럽게 붙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커널과 코커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 O2에서 SO2로 가는 매핑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거를 프로젝션 맵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핑을 줄 거냐면 M에서 M 제곱으로 가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이게 잘 정의가 되겠죠. 왜냐하면 M은 디터미넌트 관점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제곱을 해주면 디터미넌트는 제곱을 해주면 뭐랄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면서 1이 돼요. 그래서 잘 정의가 돼요. 저는 딱 이걸 봤을 때 이게 뭔가 어 투투원 맵. 두 개가 1로 가는. 그러니까 두 개의 행렬이 하나의 행렬로 가는. 두 개의 원소가 하나의 원소로 가는. 항상 y는 x제곱은 딱 그런 함수인데 두 개가 하나로 가는. 그래서 약간 이게 투투원 맵 또는 어 이거를 혹시 더블 커버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그 코션트를 해주면 왜냐하면 이게 온투니까 어쨌든 이게 코션트를 해주면 이게 Z2가 나와줄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매핑을 잡고 나서 약간 해석을 좀 해봤어요. 좀 막연하지만 해석을 좀 해봤는데 만약에 그 O2에 M 플러스를 잡았다고 해볼게요. 회전 행렬. 회전 행렬을 잡으면 SO2에서도 여전히 M 플러스는 SO2의 원소일 겁니다. 애초에. 근데 제곱을 하면 다시 SO2의 원소가 되죠. 네. 그러니까 원래 SO2의 원소였는데 그냥 제곱을 해도 SO2의 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M-의 경우는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SO2의 원소는 아니지만 제곱을 해주면 SO2의 원소가 돼요. 그러니까 두 바퀴 돌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축을 잡아서 그러니까 R3, 3차원 공간에서 축을 잡아서 그 축을 중심으로 알파만큼,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는
그런 변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결과로서.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죠. 근데, 해주는 역할은 그 3 곱하기 3, 아니, R3.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어, 축을 잡아서, 네, 축을 잡아서 이 알파만큼 회전을 시켜주는 그런 변화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서 P라는 벡터, 이 축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이 축은 P1, P2, P3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P3도 여기 있고, P1, P2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축에 대한 정보가 녹아져 있고, 그리고 알파만큼 회전을 시켜주는 것은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알파가. 그래서 이 축을 세우고 돌린다라는 정보를 일단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SU2의 원소입니다. 뭐 SU2를 먼저 봐야 되는데 아, 그 전에 SO3라는 것도 했습니다. SO3는 뭐였냐면 그 3 곱하기 3 행렬인데 정말로 축을 세워서 알파만큼 회전시키는 그런 행렬들의 모임을 모아준 게 SO3입니다. SO3는 3 곱하기 3 행렬들을 모아준 것인데 축을 세워서 알파만큼 회전시켜주는 그런 행렬들의 모임. 네. 그래서 어, 즉 SO3와 SU2의 네, 그대로 제가 말한 거를 적혀 있네요. 네. 그래서 SO3를 잠깐 보자면 SO3는 이런 행렬을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치와 원래 행렬을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고 네, 즉 오소노말 베이시스죠. 그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그 열 벡터로 해서 모아준 행렬이 M인 거예요.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1인.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위키피디아 보면서 좀 했는데, 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 SO2는 S1과 동형이고, 회전행렬,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을 모아준 것이기 때문에, S1과 동형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있고, 근데 SO3가, 여기서 제가 아직 이해는 못했고 그냥 적어 놓기만 했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나중에 이것을 언젠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냐면, 그 SO3는 그 실사용 공간, 3차원 실사용 공간과 동형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적어만 봤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제가 SU2를 보게 됐습니다. 그 SU2는, 네. 오브젝트는 이렇게 생겼고, 그 그러니까 복소수 버전이에요. 오소고날의 복소수 버전이 유니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스타를 취하는 이것은 켤레까지 취해줘야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유니터리의 의미는 그 거리를 보존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뭐냐면 행렬식이 1이 될 때는 그것의 기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 SU2는 U2, U2와 SL2, 스페셜 리니얼 그룹의 교집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SU2의 원소의 형태, 이 원소의 형태는 무엇인가? 이 행렬은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쭉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뭐 해봤을 때, 이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것까지 써보면, 그, XW 빼기 GY는 1 해서 마지막까지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립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준 후, 디터미넌트 쪽에 대입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 G는 마이너스
Y 컨주게이트과 켤레랑 같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다시 디터미넌트 쪽에 대입을 하면 그 오메가, 그러니까 W는 X바, X 컨주게이트와 같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원래 M이라는 것은 XYGW였는데 이런 관계식 때문에 G는 Y 컨주게이트의 마이너스 그리고 W는 X 컨주게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X바 더하기 Y바는 1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스페셜 유니터리 그룹 SU2의 원소입니다. 이것을 실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X가 복소수였으니 이렇게 A 더하기 BI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그 뭘 볼 수가 있냐면 이 대각선끼리는 그 켤레 관계, 그러니까 허수 파트가 마이너스 되는 관계고 이 반대쪽 대각선은 실수부 파트가 마이너스 관계인 것이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XX 바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딱 해석할 수 있는 것이 S3 3차원 구죠. 3차원 구 그러니까 이 행렬 각각들은 3차원 구 위에 있는 점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차원 구는 뭐랄까요? 그 2차원 구에다가 그 내부를 색칠한 거가 3차원 구가 아니고 애초에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차원 R4 공간에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 S3입니다. 그래서 SU2의 각각의 원소는 행렬인데 그 2 곱하기 2 행렬 각각들은 S3 그 9의 한 점과 대응을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근데 1대1 대응뿐만 아니라 미분 동형이라는 것입니다. 디피오몰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보기 위해서 어, 이 매핑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 C2는 복소수, C 곱하기 C 복소수라서 알파, 베타이고 M2C는 2 곱하기 2 복소 성분을 가진 행렬들의 모임. 그래서 이 매핑을 어떻게 줄 수 있냐면 알파, 베타를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매핑을 주게 되면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의 컨디션, 조건은 그 크기의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즉 어, 즉 왼쪽 정리역 쪽에서는 떤 알파, 베타들이냐면 S3죠. 곧 S3에 있는 정역은 S3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3이고 오른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이 phi 함수에다가 보내주면 그게 SU2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행렬에다가 이 디터미넌트 관계식까지 있는 것이 SU2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잘 살펴보면 C2는 그 실수 관점에서는 R4죠. C2는 그냥 R4랑 동형이죠. 근데 2 곱하기 2 복소 행렬은 8차원 실수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4차원인데 그 곱하기 2에서 8차원입니다. 그래서 S3는 4차원 안에 들어있는 건데 SU2는 8차원 안에 들어있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제 공간이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다른 겁니다. 똑같지만 S3랑 SU2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다는 것은 미분 동형 에센스에서 똑같지만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S3가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컴팩트하죠. 그 컴팩트하고 심플리 커넥티드.
그러니까 S2를 생각하면 됩니다. S2가 딱 심플리 커넥티드니까, 그 고리를 잡을 때, 그러니까 구멍이 없죠. 그리고 한 점으로 수축시킬 수 있죠. 고리를 잡았을 때. 네. S3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SU2가 S3와 그, 그, 이렇게 적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스무스. 그, 스무스 매니폴드로서, 같기 때문에 SU2도 그냥 컴팩트하고, 얘 자체가 컴팩트하고 심플리 커넥티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 이제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그 채널지기 교수님께서 그 스핀 그룹이라는 노트 제목으로 올려주신 그 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이해하기 위해서 어, 그 좀 써본 건데 먼저 이 매핑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SU2에서 SO3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매핑이 있어요. 근데 SO3도 회전 행렬들의 모임이고 SU2도 회전 행렬들의 모임이에요. 네. 일단 결과부터 말하자면. 근데 이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고 이게 더블 커버라고 합니다. 즉, 두 번, 그러니까 SU2에서 세타만큼 돌리면 이쪽에선 두 번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먼저 이 배경들이 있는데 그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유클리드 공간 그 스탠다드 스탠다드 음, 그 닷 프로덕트를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닷 프로덕트를 준 내적 공간. 네. R3가 있을 때 이 R3와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V는 뭐냐면 이런 행렬들을 모아준 어, 행렬들의 모임. 그걸 집합으로 쓴 거를 V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V의 원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스타랑 원래 거랑 같은 것. 그러면서 트레이스가 0인 것. 그런 행렬들의 모임이 V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그 3차원에 있는 이 점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적까지도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먼저 그 점과 점 사이가 대응을 한다는 것까지는 눈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량으로 서로 잃어버리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거예요. 이 행렬과 저, 어, 그 세 개짜리 그 좌표가 완전히 1대1 대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적까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면 되냐면 내적을 그 행렬 두 개를 데려왔을 때, 원소 두 개를 데려왔을 때, 이 두 개를, 내적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그 두 개를 곱한 다음에 트레이스를 취해요. 거기다 2분의 1을 취하면 그게 내적이 정확히 됩니다. 그 R3의 내적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한번 곱해봤습니다. 곱해보고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트레이스를 보기 위해서 그냥 대각선 쪽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을 더해봐요. 더해보면 정확히 내적, 그 닷 프로덕트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로 나눠주기만 하면 이렇게 내적을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은 이것이 선형성을 만족하는가. 즉, 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잘 그 선형적으로 찢어지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결국 트레이스의 성질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 돼요. 네. 왜냐하면 트레이스 레벨에서 보면 그 x1 더하기 x2를
x3와 곱하고 나서 그것의 트레이스를 취하는 건데 트레이스는 그 성질 중에 덧셈은 찢어져요. 트레이스는. 행렬 두 개의 트레이스와 각각의 트레이스의 덧셈은 같아져요. 네. 그래서 잘 되고 실수배도 아마 잘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좌표 세개로 어, 세 개 성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동일한 정보량으로 잃지 않은 채 2 곱하기 2 행렬, 복소 성분을 가지는 2 곱하기 2 행렬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의 계산에서 이점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볼 건데, 그 SU2에서 SO3로 가는 이 더블 커버, 이거를 좀 살펴볼 건데, 뭐 SU2의 행렬을 아무거나 골라와요. 그거를 보내줘요. 뭐 이미지가 있겠죠. 뭐 그 이미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먼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정의해줘요. 그, 이 함수는, R3에서 R3로 가주는 선형함수예요. 선형함수. 선형함수는 어떻게 매핑을 주냐면, 이 X에서, 그러니까 X는 R3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X1, X2, X3. 그거를, 네,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 역시 R3의 원소가 됩니다. 근데 이 R3 표현 대신에 V의 표현으로 바꿔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X는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네, 2 곱하기 2 행렬 자체가 어, 그 성분 3개 좌표라는 겁니다. X1, X2, X3랑 2 곱하기 2 행렬을 동일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3차원에 있는 점을 그냥 2 곱하기 2 행렬로 보자는 거예요. 계산의 이점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U는 뭐냐면 U는 SU2의 원소예요. 즉 2 곱하기 2 행렬이죠. 복소 성분을 가지는 2 곱하기 2 행렬이었죠. 그러면 잘 정의가 될 겁니다. X도 2 곱하기 행렬이었고 복소 성분을 가지는 2 곱하기 행렬이었고 U도 2 곱하기 행렬이니 2 곱하기 행렬들끼리 다 곱하니까 다시 2 곱하기 행렬이 될 겁니다. 근데 이 2 곱하기 행렬이 이 V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다시 보여야 됩니다. V는 반드시 위, 네,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이런 형태로 생겨야만 V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과연 V의 원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V의 원소의 특징은 뭐였는가를 봤을 때 스타를 취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성질이었고 두 번째 성질은 트레이스를 취했을 때 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저 U, X, U 인버스가 V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V의 원소라는 것은 곧 3차원에 있는 점 그 자체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쓰지는 않았고, 이거를 스타를 취해보면, 스타를 취하면 이게 바뀌면서 적히거든요. A, B 두 행렬에 스타를 취하면 순서를 바꾸고 스타를 취한 거가 돼요. 그래서 B 스타, A 스타가 돼요. 그것은 마치 전치 행렬과 마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잘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이 역행렬과 스타는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즉, 트랜스포즈와 역행렬은 자리를 바꿔치기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실수 버전에서 본다면, 이 역행렬을 취한 후, 트랜스포즈를 하는 것과, 트랜스포즈를 하고, 역행렬을 하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 그, 바이 데피니션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트레이스는 비자명한 성질 중에 그 두 행렬을 곱한 것의 트레이스가 뭐냐면 대각선끼리 다 더한 거예요. 네. 이게 바꿔서 해도 똑같아요. 그 행렬
그 AB와 BA 행렬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서 두 행렬은 다를 수 있지만 트레이스는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뭐랄까요? 그 XU 인버스를 하나의 행렬로 취급을 해서 바꿔치기를 해요. 교환을 시켜요. 교환을 시키면 U 인버스랑 U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단위 행렬이 되면서 결국 X의 트레이스가 되게 됩니다. 근데 X는 애초에 V의 원소였기 때문에 트레이스가 0입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스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매핑을 준 그 오른쪽 UXU 인버스는 V의 원소, 즉 3차원에 있는 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 맵을 좀 크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U를 보내줬을 때 함수가 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함수가 뭐냐면 3 곱하기 3 행렬이에요. 왜냐하면 3차원 R3에서 R3로 가는 이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를 3 곱하기 3 행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수 자체를. 네. 그래서 이 함수 자체가 3 곱하기 3행렬. 근데 3 곱하기 3행렬이지만 이게 2 곱하기 2행렬로 적혀요. 이 상황에서는. 2 곱하기 2행렬이 3 곱하기 3행렬,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3 곱하기 3행렬처럼 생각 믿고 있지만 겉으로의 표현은 2 곱하기 2행렬로 적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저는 흥미로웠어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3 곱하기 3행렬이죠. 그러면 결국 2 곱하기 2행렬이 U는 2 곱하기 2행렬이었는데 오른쪽은 3 곱하기 3행렬이에요. 근데 적히는 거는 2 곱하기 2행렬이에요. 그래서 이, 이 매핑, 이 파이였던 것 같아요. 이 파이가, 파이 U가 SO3에 들어가는가부터 확인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U는 그냥 SU2의 원소 아무거나 뽑았지만 이렇게 정의한 리니어 맵은 3 곱하기 3행렬, 적히기로는 2 곱하기 2행렬. 이 2 곱하기 행렬이 정말로 SO3의 원소인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SO3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바로 O3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오토고널한지. 즉 전치를 취했을 때 역행렬이 전치와 같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S 쪽을 확인해 준다는 것은 디터미넌트가 1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제일 길었는데 사실 그 O3를 확인해 준다는 것은 그 거리를 보존해 준다 해서 그걸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스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거리가 잘 보존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가 잘 보존이 되기 때문에 O3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고,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SO3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였어요. 즉, 이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행렬을 찾아줬어요. 이 함수 자체가 3 곱하기 3 행렬이기 때문에, 근데 외견상 2 곱하기 행렬로 적히거든요. 근데 이것을 3 곱하기 3 행렬로 적은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3 곱하기 3 행렬로 진짜로 적기 위해서 그 단위 행렬들을 보내서 얘를 3 곱하기 3 행렬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봐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열 벡터로 적어주게 되면 이것이 곧 3 곱하기 3 행렬의 리니어 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디테일은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생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애초에 처음에 잡았던 것은 2 곱하기 행렬처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다 일단 바꿔줘야 돼요. 2 곱하기 행렬로. 그래서 그 아이디어만 얘기하자면 1,0,0,은 2 곱하기 2 행렬로는 이렇게 적힐 거예요. 자, 위에 거 그 따라서 해보면 이렇게 적히고 각각들이 다 2 곱하기 2 행렬로 다 호환이 돼요. 1대1 대응. 그리고 U라는 SU2의 원소 아무거나 잡아요. 디터미넌트가 1을 만족하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1,0,0,을 대입한 것을 계산합니다. 근데 1,0,0,0 자체는 이런 2 곱하기 2 행렬이고요. 그리고 U는 아무 행렬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쪽이 U고 이쪽이 U 역행렬이에요. 이쪽이 X고. X는 V의 원소죠. 근데 그 V의 원소 자체는 2 곱하기 2 행렬이지만 3차원의 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계산은 이렇게 먼저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면 결과가 2 곱하기 2 행렬이 다시 돼요. 그리고 이거를 실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A 더하기 DI, C 더하기 DI라고 하고 다시 씁니다. 다시 계산하면 이 행렬은 곧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이 세 개죠. 이것이 x1이었고 두 번째가 x2였고 이것이 x3였고 그러면 x1, x2, x3라는 거죠. 곧. 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똑같이 두 번 더 반복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한 게, 네. 이렇게 찾아준 거죠. 이렇게 찾아줬고, 세 번째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열 벡터로 적으면, 네. 열 벡터로 적으면 이렇게 3 곱하기 3행렬이 만들어져요. 원래 마음속으로 3 곱하기 3행렬처럼 생각을 했었지만, 겉으로는 2 곱하기 행렬로 적혔던 것을 진짜로 3 곱하기 3 행렬로 그냥 다 적어낸 거예요. 이때는. 근데 이거 이제 왜 이렇게 적었냐면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저는 딱 이걸 봤을 때 어, 이게 마음속으로 좀 떠올랐거든요. 왜냐면 혹시 어, 그 제곱의 합, 그 서머 써. 네, 이게 있거든요. 이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제곱의 합이죠. 이 제곱의 합과 이 제곱의 합을 곱하면 이게 정수론에서 제가 예전에 알았던 거예요. 이게 다시 제곱의 합이 된다는 거예요. 형태가. 네모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의 합 두 개를 곱하면 결과가 다시 제곱의 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다 전개한 다음에 그 중간에 부족한 EAB 텀을 더하고 빼면 그 한쪽에서 완전 제곱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푸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걸 봤을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정수론의 어떤 결과죠. 근데 딱 혹시 중간에 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이 계산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만 시도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그게 떠올랐어요. 이게 네 개들의 합이죠. 네 개들의 합과 이걸 잘 해주면 뭔가 완전 제곱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제곱하면요. 얘네들 이 가운데 것들을 제곱해서 잘 짜집기를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디터미넌트를 구하기 위해서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 고정시키고 2 곱하기 2을 돌려주고 가운데 거 해주고 마이너스를 취한 채 가운데 고정시킨 다음에 2 곱하기 행렬 구하고 행렬식을 구하고 세 번째 거에 대해서도 2 곱하기 행렬식을 구해서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되게 막막했어요. 이걸 정말로 왜냐면 이게 계산도 실수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실수할까 봐. 아, 참고로 이 A 이게 다 1입니다. 그 제곱들의 합이 1이라는 컨디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미리 적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형태가 좀 깨질까 봐. 네. 중간에 그 형태가 깨질까 봐 그냥 이렇게 놔둔 상태로 마지막에 이 컨디션을 적용하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챗GPT에다가 이거를 사진 찍어서 이걸 그대로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정확히 알, 파악을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행렬식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네. 그래서 행렬식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고 그냥 믿었어요. 왜냐면 너무 깔끔하게 나와줘서요. 네. 그리고 얘가 1이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중간에 실수를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디터미넌트가 1이기 때문에 SO3의 원소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큰 파이라는 맵 있죠? 애초에 이 큰 파이라는 맵은 그 그룹에서 그룹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룹이었고, 얘도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군의 관점에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룹 호모모피즘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원소 두 개를 가져왔을 때, 보냈을 때, 보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각각을 보내준 다음에 연산을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BA와 B를 했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AB를 보낸 것과 각각을 보낸 다음에 연산을 해주면 그게 똑같다는 거. 즉, 연산이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해주면 되는데, 네. 즉, U 두 개를 뽑아야겠죠. U 두 개를 뽑았을 때, 어, U 두 개를 먼저 곱해주고 이 큰 파이라는 함수에 보내준 것과 U1과 U2를 먼저 보내준 다음에 이렇게 합성을 해주는 게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함수 자체가 같다는 것은 모든 값을 대입해도 모든 값을 대입했을 때 같아지면 두 함수가 같은 것입니다. 그게 함수의 상등의 정의죠. 그래서 임의의 x를 데려와요. v. 왜냐하면 이 함수 자체는 x를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v의 원소, 즉 3차원에 있는 점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x를 데려와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했었죠. u, x, u 인버스. 근데 인버스는 뒤집혀서 인버스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가운데가 U2에 대해서 x를 대입한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얘는 다시 v의 원소예요. v의 원소이기 때문에 다시 이 v의 원소를 가지고 U1 인버스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U1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입한 거가 됩니다. 이 자체를. 가운데 것 자체를 U1에 대한 그 파이 함수에 대해서 대입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즉 합성이죠. 이렇게 합성으로 볼 수가 있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두 함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 돼요. 네, 연산이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이 큰 파이, 이 그룹이기 때문에 호모몰피즘이면 뭔가 커널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널을 들여다보면 커널은 단위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과 마이너스 단위 행렬. 그래서 단위 행렬을 본다는 것은 그 오른쪽에 오른쪽에 항등원이 있을 거예요. 터널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공역 쪽에 항등원이 되는, 항등원이 되게 해주는 정역을 찾는 것이 커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커널을 보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그러면 SO3에 항등원, 네, 항등원이 있겠죠. 즉, 항등원을 그냥 I라고 썼어요. 오른쪽에 있는 SO3의 원소를 그냥 I라고 잠깐 적었습니다. 네. 그, 그렇게 되는 U를 찾는 거예요. 네. 그 뜻은 이 항등원이라는 것은 얘 자체가 함수이기 때문에 항등함수예요. 곧 SO3의 원소는 항등원인데 항등원 자체가 함수이기 때문에 항등함수를 뜻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모든 x를 대입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주면 그게 i입니다. 네. 그래서 i는 이 파이 u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ix가 x가 되는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되는데 그게 이런 상황이고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다가 인버스를 곱하면 될 거고, 그러면 아무 x에 대해서 u를 찾는 거예요. u가 뭔지, u의 형태가 뭔지, 커널이 될 수 있는 그 행렬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무 x에 대해서. 그래서 x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를 선택해요. 뭐 x는 뭐 행렬이었죠. 그래서 아무거나 제일 간단한 거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연립방 정식을 풀면. 그래서 이거는 생략했어요. 네. 네. 일단 거의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제 말만 했는데 혹시 중간에 질문들이 있으시면 중간에 끊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네. 그러면 다시 앞에 이 상황이 얘 자체가 SU2의 원소이거든요. SU2의 원소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2 곱하기 2 복소 성분을 가지는 행렬인데 이거였죠. 그리고 행렬식은 1. 네. 딱 보면 그걸 만족해요. 이 성분을 보면 여기 허수 파트만 다르고 그리고 반대쪽 대각선을 보면 여기는 실수 파트만 달라요. 그래서 SU2의 가능성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디터미넌트까지 따져주면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SU2의 원소가 맞는 거죠. 그러면 얘는 R3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을 때, 어, 아까 해석을 한 거죠. 축을 잡아서 돌린다. 근데 여기서, 그 채널지기 교수님께서 쓰신 노트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예시를 잡아서 왜 더블 커버인지를까지 설명이 되어야겠죠.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될 거예요. 왜 이게 더블 커버였는지, 그 함수가. 파이라는 함수가 왜 더블 커버였는지. 네. 그 노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2분의 세타가 세타로 쓰셨어요. 세타로 쓰셨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2분의 세타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 이유는 얘를 봤을 때 그렇게 저는 적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알파만큼 회전을 시켰는데 2분의 알파로 적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하적인 센스는 세타만큼 회전시킨 게 실제로는 2분의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된다 해서 저는 그냥 2분의 세타로 적은 겁니다. 그게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3차원에서. 3차원 공간에서. 네.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을 어,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P3가 1이에요. 이 P3가 1이에요. 네. 이 P3가 1이고, P3가 1이면 그 코사인 더하기 I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 오일러 그 공식이 있을 겁니다.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반대쪽 대각선은 다 0이기 때문에, 즉 P1과 P2가 0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P1은 0, P2는 0, P3는 1로 준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 이게 뭐냐면 Z축이에요. Z축의 양의 방향으로 축을 잡은 거예요. 그거를 세타만큼 회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도만큼 회전을 시키냐면 세타만큼 회전을 시킨다고 해볼게요.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2분의 세타만 돌려주면 돼요. 네, 그래서 3차원 상황에서 그림에서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주는 것이 그 실제 대수적 레벨에서는 2분의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SU2의 관점에서는 2분의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는 것이 실제 그림에서는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R3 공간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더블 커버를 보기 위해서 이건 그대로 그냥 따라 쓴 건데, 어, 네, 거의 다 따라 쓴 게 많습니다. 그, 네, 이걸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거 전개하고 하면 이게 어차피 이 뒤쪽은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앞에 두 개만 적었어요. 그러면 처음과 끝을 보면 이 x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준 건데 잘 보시면 x1은 고정이에요. 3차원에 있는 점 중에 x좌표는 고정이고 y좌표, z좌표에 대해서 뭔가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 대수적 레벨에서는 2분의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준 것이 결과 쪽에서는 2분의 세타의 2배만큼 회전을 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자면 이 U세타는 뭐였냐면 2분의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주는 행렬이에요, 실제로. 근데 기하적 센스에서는 세타만큼 돌아가죠. 근데 이 기하적 센스라는 것은 R3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진짜로 R3에서 보기 위해서 SO3 상황을 본다면 SO3에서는 이렇게 3차원 점이 있었을 거예요. 벡터가 있었을 거예요. 이 벡터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이 SO3의 원소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옮겨줬냐면 X1은 고정시키고 X2, X3만 회전시켜준 거예요. 세타만큼 회전시켰죠. 보다시피. 왜냐면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그 U 세타는 SU2의 원소로서 2분의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주는 그 행렬이 그걸 대입을 했을 때는 SO3에서는 회전을 시켜주되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즉, 2분의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주는 것이 저 공역 쪽에서는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더블이죠, 더블. 만약에 한 바퀴를 돌았으면, 정역 쪽에서 한 바퀴를 돌았으면, 공역 쪽에서는 두 바퀴를 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커버인 것 같아요, 이름이. 한 바퀴를 돌 때 두 번을 감싼다 해서. 네. 그리고 사실 마지막 확인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온투라는 걸 확인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 아마 설명들은 그 증명도 상세하게 있었지만 이건 생략했어요, 제가.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쪽은 온투고 SU2에서 SO3로 가는 거는 온투고 근데 이것의 커널을 조사했더니 두 개가 나왔죠. 단위 행렬과 마이너스 단위 행렬. 네. 그러니까 커널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Z2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커널을 왼쪽에다 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인클루션으로 줄 수가 있죠. 네. i와 마이너스 i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약간 이거를 short exact sequence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보량상으로는 그냥 first isomorphism theorem과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추가 정보가 있긴 해요. short exact sequence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미지와 이 가운데 커널이 같다라는 정보까지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거 그러면 똑같은가? 자, 그거는 좀, 네. 어쨌든, first isomorphism theorem 그 자체, 그러니까 SES는 first isomorphism 그 자체다. 인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그 회전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는 그 커버링 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두 바퀴를 돌리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2-to-1 맵도 있을 거고 3-to-1도 맵도 있을 거고 N-to-1도 맵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부분 봤던 거는 거의 2-to-1 맵이었어요. 그 더블 커버죠, 이 경우. 근데 저는 그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그 3-to-1 그러니까 임의의 N-to-1 커버를 그 찾아줘서 그걸 가지고 그 이제 합성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S3는 제 기억상 이거 두 개 곱하면 되거든요. 이게 원소가 6개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둘 다 아벨리안이기 때문에 이거 좀 꽈서 하면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더블 커버가 되는 것과 트리플 커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되는 거를 합쳐가지고 이거를 좀 기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커버링 맵 센스에서 궁금해서 그게 회전이 자연스럽거든요. 회전이 그 2-to-1, 온투 맵이 되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맵 중에 회전 맵핑이 있기 때문에 회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해내자. 대칭도 회전을 가지고 설명해내자. 그러니까 그 커버링 맵이 꼭 회전으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회전으로 주는 게 자연스럽죠. 두 바퀴 돌리면 그냥 두 번 커버링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쓸모가 있겠다 해서 약간 회전이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냥 저는 축을 잡아서 회전시키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사원수 표현도 있고, 그냥 표현도 있고, 3 곱하기 3행렬에서의 표현도 있고, 2 곱하기 복소 성분에서의 표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좀 알고 싶었어요. 회전에 대해서. 아직도 좀 알아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지만. 그리고 목적은 하다 보니까 결국 클리포드 알제브라가 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공부하긴 했는데, 이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네, 정리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약간 쭉 다시 한번 아, 네, 잠시만요. 좋겠는데. 네. 그, 너무 네, 하얘서 제가 잠깐 꺼뒀어요. 너무 화면이 하얘서. 계산 진짜 다 하셨네. 대단하신 분. 네. 아, 근데, 제가 너무 막막했거든요. 그, 위키피디아 원래 처음 4개를 봤었어요. 일요일에 그걸 카톡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였어요. 클리포드 알제브라 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 막, 부분집합이 코터니언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중간에 수요일쯤인가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노트를. 근데 그걸 음, 봤더니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소가, 그러니까 다 됐다는 건 아니고 해소가 좀 됐던 거죠.
근데 이 노트를 쓸 때는 사실 계산 때문에 너무 애를 먹은 게 많아요. 실수한 것도 많고 중간에. 음. 네. 네, 저 2x2 다 계산하신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현재 선생님 노트를 보면은 이거 왠지, 뭐, 약간 옛날에 제가 써서 넘겨드린 그 부분인 것 아, 같은데, 네. 아무튼, 아,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무튼, 근데 이거를 뭐야, 3x3를 진짜 써가지고 디터미넌트 계산한 거는, 네, 재밌네. 그거 진짜로 되는구나. 저렇게 나오는구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3승. 그렇게 근데 저 나오는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도 계시니까 그걸 또 노트까지 넘기셨다고 하니까 제가 뭐냐면 공유를 일단 혹시 질문 있으시지 않았나요? 배동성 선생님. 아니요, 일단, 먼저, 네. 네, 잠시만요.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있었거든요. 사실 많았었는데 그 노트를 보면 제가 노트 잠깐 교수님 노트를 어, 어,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컴퓨터에서 하는 거예요. 혹시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보여요. 네. 여기서 저는 그래서 3 곱하기 3행렬을 계산해 본 거거든요. 디터미넌트가 1이 된 거. 왜냐면 제가 아는 선은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위상. 그래서 제가 든 질문은, 이거 제너럴 토폴로지, 포인트 셋 토폴로지를 좀 공부해야 될까? 이런 모티베이션이 좀 생기기도 하긴 했어요. 왜냐면 모르는 널리지도, 띠어럼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서 뭐가 궁금했냐면, 이게 궁금했습니다. 되게. 음, 네. 자, 이거 쓸 때는 토폴로지를 가정하고 해가지고 써서 저렇게 나온 건데, 아, 이제 파이 U가 이제 O3에 들어간다는 거는 위에서 네, 매트릭이 보존되니까 된 네네네. 거고, 이게 전부 다 SO3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그냥 저렇게 퉁친 건데, 그러니까 팩트를 쓴 거예요. 일단 리그룹으로서 SU2랑 SO3가 커넥티드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파이가 컨티뉴스 하다는 거는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계산을 보면은 그, 음, 전배영 선생님 계산하신 거 보면 다 폴리노미얼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얘가 V에서 V로 가는 네네네. 컨티뉴스 맵인 걸 보이는 건 돼요. 그래서 네네. 여기서 팩트를 뭘 쓴 거냐면 네네. 커넥티드 서브셋을 컨티뉴스 맵으로 보내면 이미지도 커넥티드 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해보면.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i2를 지금 파이에다가 i2를 해가지고 보내면은 SO3에 들어간다는 건 쉽게 네네네. 되잖아요. 이거는 네네네. 이제 더 쉽죠. 훨씬 디터미넌트가 쉽죠. 계산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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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커넥티드 컴포넌트로 그냥 우긴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근데 저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센스잖아요. 네, 그쵸. I2 하나만 되면 모든 게 어떻게 네.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디터미넌트 1이라는 게 기하적으로 무슨 뜻인가? 의미인가?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뭘 쓴 네. 거냐면 두 개가 이제 커넥티드 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어, 그 파일을 SU2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요. 네네. I2 말고 네. I2 말고 하나를 고르면은 SU2가 커넥티드 하니까 이 두 포인트가 커넥티드한 서브셋 안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얘를 컨티뉴어스 맵으로 보내면 걔도 여전히 커넥티드한 셋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SO3에 들어 있겠죠. 그게, 음,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네, 네. 이거, 네. 이거 그냥 쉽게 하려고, 좀 꼼수를 근데, 찾으려고, 예. 그거는 오케이인데, 네. 그게 왜 전부에 대해서 되느냐,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I2만 체크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I2가 SO3에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제 SU2는 이제 커넥티드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같은 커넥티드 컴포넌트 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SO3 아, 안에 들어갈 컴포넌트 수밖에 없게. 하나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컴포넌트가 하나밖에 없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쵸. 네네. 만약에 이제 SO3 안에 안 들어간다. 아, 네네네. SU2에 있는데 SO3 안에 안 들어간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가 커넥티드 하지 않으니까 아, SU2가 커넥티드 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고, 아, 그러니까 컨트라딕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아마 논리적 정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네네. 그러니까 아, 사, A라는 셋, 예, 네.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아, 그냥 어떻게든 그 좀 그 귀찮은 계산 안 하려고. 네. 네. 저는 클리포드 알제브라에서 제일 난이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거가 어떻게 이걸 낳느냐 이거였어요. 네. 낳느냐. 네. 네. 근데 너무 단순했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 아는 스킬이거든요. 그 내적해서 네,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폴라리제이션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이거를 했더니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고 이제 읽어 나가면 될 것 같고. 어, 근데 저는 뭐를 봤었냐면 그 파울리 매트릭스도 관심이 생겼고 어 이- 쿼터니언을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이게 사실 그 레퍼런스가 좀 여러 개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네, 커넥티드가 뭐고 컨티뉴어스가 뭔지 잠시만요. 그 아까 위에 말씀하실 때요. 네, 그쵸. 그게 어 그 위상수학에서 그 커넥티드가 있고 전 두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커넥티드 하면 커넥티드가 있고 패스 커넥티드가 있다. 일단 커넥티드가 뭐냐면 네. 일단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랭귀지잖아요. 그래서 위상적 정의는 아는데 이거를 뭐냐면 어 일단 디스커넥티드를 정의를 해요. 디스커넥티드. 그 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정의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어, 전체 공간이 있어요. 전체 셋이 있는데 이 전체 셋을 그 토폴로지라서 오픈 셋이 있어요. U랑 V에 오픈 셋이 있어요. 그 U랑 V를 전체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X라고 네, 하죠. X라고 할게요. 그러면 U랑 V가 각각이 오픈셋인데 인터섹션은 없어요. 인터섹션은 없는데 그 유니온 했을 때 전체가 되는. 이거 맞나요? 아, 뭐 그러면 맞아요. 대충 이렇게 있는데 어딘가 뚝 자르면 여긴 U, 여긴 V 이런 느낌인가요? 그게 네, 디스커넥티드인가요? 네네,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픈셋 그러, 두 개로 찢을 수 있다. 근데 그러, 합치면서 전체가 되는. 그러면 커넥티드는 그게 그거가 아닐 아닌 거. 그거가 없는 거. 음. 그러니까 그런 U랑 V를 잡을 수 있기만 하면 디스커넥티드라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근데 그걸 못 잡으면 커넥티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성을 보이는 거죠. 하나라도 존재하면 디스커넥티드인데 모두 그게 안 되면. 그래서 디스커넥티드로 정의하는 게 좀 더 나은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걸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음. 무한가지 케이스를. 함수 자체가 이 두 개를 잡을 수 없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건 다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네네. 네. 예시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직관적인 센스에서는 뭐랄까요? 그 R2 있잖아요. R2 네, 전체 평면. 네. R2는 뭔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점과 점 사이에 연결 지으려고 할 때. 어,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뭐냐면, 네, 그, 실수축이 있어요. 네, 수직선. 네. 0을 뚫어요. 0은 포함하지 않는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두 공간이. 아, 네네네네네. 네. 이거가 디스커넥티드예요. 아,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디스커넥티드니까, 네네네. 네네네. 일단 네. 근데 이게 좀 섬세하게 들어가면 직관적이지 않지만, 패스 커넥티드랑 커넥티드가 섬세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시는 다 까먹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구가 있어요. 2차원 구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줄로만 연결해요. 줄로만. 2차원 구가 두 개가 있는데 줄로만 실, 연결. 네네. 실이죠. 실로만 네, 연결해요. 네, 네, 그거 자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봤을 때 네.
패스 커넥티드가 좀 더 저는 직관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뭐냐면 두 점 사이를 네. 어 이을 수 있으면 연속 이을 함수로 수, 이을 수 있으면 아, 어떤 경로라도 이을 수 경로, 네, 있으면, 경로예요. 경로 그 네네네네. 자체로 저는 이해했어요. 어,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대충 이해하기로는 커넥티드는 아니다. 연결은 안 되어 있다. 이거 왜냐면 이거 연결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네, 실로. 근데 네,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커넥티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나이브하게 그 그냥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아, 네네네. 패스 커넥티드는 그냥 점과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공간에서 네, 그거를 네. 그 경로로 연결해 줄 수 있을 때. 음, 네. 네, 대충 이미지 이렇게 가져가지고 나중에 뭐 기대서에서 따로 보시던지 아, 네. 아니면은 아기자기해서 한번 발표해 주셔도 좋고요. 아, 네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더 오래 있기는 좀 아, 그래가지고, 네. 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 대충, 네, 대충 무슨, 컨티뉴어스는 그러면 그 아는, 위상 공간에서의 컨티뉴어스 그거 맞나요? 네, 입실론 델타를 생각하면 될 네네네. 건데, 아, 컨티뉴스는 공역에서 그러니까 그 오픈 인터벌이 정역 쪽에서도 오픈 인터벌이 된다. 네네네. 그게 컨티뉴스잖아요. 근데 네, 컨티뉴스가 양쪽으로 있으면 그거를 위상 동형이라고 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음, 컨티뉴스는 공역에서 시작을 해요. 공역에서 오픈셋을 정역에서도 오픈셋이 될 때. 네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일단 좀 다시 보고, 뭐, 디스코드에서 질문을 하든가 아니면, 네,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도 사실 잘 들었는데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아서 특히 커널이라던가 이제 그 이미지 같은 거는 듣기는 들었고 뭔가 손으로 써보기도 했었는데 막상 또 다시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약간 그런 단어들이라서 이 아, 커널이 계속 리눅스 커널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근데 그건 좀 있어요. 아까 그 3x3로 해야 되는 거를 뭐 네. 2x2로 나타냈다고 했나? 네네네네.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네네. 부분은 전혀 상상이 안 돼서, 그러니까 SO3의 원소잖아요. 네. 분명히 그러면, SO3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3행렬이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가요? A, B, C, D 해놓고 빵빵빵빵 1 이런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정보량 상으로 이르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보량 상으로는 정확히 3 곱하기 3, 그러니까 SO3의 원소니까 3 곱하기 3행렬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네네.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근데 그것을 정보량을 전혀 잃지 않은 상태에서 2 곱하기 2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3차원에 있는 R3에 있는 점을 2 곱하기 행렬로 봐준 것처럼 정보량을 전혀 잃지 않은 상태로 옮겨줄 수가 있는데 그걸 2 곱하기 2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히기로는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근데 아, 마음속으로는 3 곱하기 3으로 상상을 해주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내용이 몇 페이지쯤에 있죠? 네. 페이지로만, 이거 페이지로, 읽을 수가 있네요, 페이지를. 자, 네. 그게, 후반부인데, 뭐냐면, 20 몇 페이지였는데. 그게,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거를 줄 때, 그게 작용을 해요. 그게 27페이지쯤이죠? 네. 일단, 네, 27페이지요? 네, 27페이지는, 네, 맞습니다. 그게 결론 쪽이고요. 네네. 그 원인 쪽은 근데 제대로 보려면 20쪽을 보면 돼요. 20쪽. 20쪽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요. 아,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까 사실 저 기하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음. 근데 본의 아니게 이게 좀 대수적인 성격이 좀 강해진 것 같고 적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정리하자면 2 곱하, 네. 아, 아니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2 곱하기 2 상황에서의 회전은 제일 단순한 회전은 O2였어요. O2는 회전은 아니에요. 왜냐면 대칭, 그 오리엔테이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O2가 있는데, 왜냐면 대칭, 선대칭도 있잖아요. O2는. 근데 SO2는 정확히 회전만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원래 O3를 보고 SO3를 봤어야 되는데, 그거 행렬 표현도 사실 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어, 오늘의 목적은 SU2였기 때문에, 그리고 SU2랑 SO3의 관계, 더블 커버라는 그 관계, 그거를 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더블 커버를 본 게 좀 상당히 좀 화려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3x3지만 2x2로 나타낸다고 하신 게 네. 그러니까 22페이지에 E1, E2, E3 이게 아마 그 클리포드 데- 베이시스라고 해야 되나? 얘네가 뭐 어쨌든 그런 거고 네. 이게 파울리 행렬로 바꾸면은 이제 아, 22페이지에 그렇게 네네네. 네.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그,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3x3를 2, 1, 2, 2, 3, 그러니까 의 파울리 행렬을 사용해서 2x2로 네. 나타낸다는 말씀을 하고 아, 싶으셨던 건가요? 그거는 포인트를 옮겨준 거잖아요. 포인트를 네, 3차원에 있는 포인트를 2 곱하기 2로 바꿔준 거죠. 포인트를 옮겨준 건데, 네, 맞아요. 네, 그, 제가 또 SO3는, SO3의 원소 자체는 그것도 행렬인데 함수죠. 회전 변환들이죠. 회전 변환들. 네, 네, 그래서 그거 자체도 3 곱하기 3 행렬인데 원래는 그것도 2 곱하기 2 행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이 중첩이 되면서 이용이 돼요. 원래는 3차원에 있는 점을 3 곱하기 3 행렬에다가 대입을 해야 다시 3차원에 있는 점이 얻어지죠. 근데 그거를 네. 파울리 그거를 적용하면 이 3차원에 있는 아, 점을 2 곱하기 2로 볼 수가 있어요. 점 자체를 2 곱하기 2 행렬로. 그리고 3 곱하기 네, 3, 네, 네. 3 곱하기 3 행렬을 2 곱하기 2 행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변환에 의해서. 그 파이라는 그 큰 함수에 대해서. 네, 그러면 네. 점을 대입할 때 2 곱하기 행렬을 또 2 곱하기 행렬로 대입하니까 그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 네, 네. 네. 음.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보기는 했는데, 파울리 매트릭스를 좀 보기는 했는데, 그게 좀 관심이 컸어요, 사실. 왜냐면, 쿼터니언을 파울리 매트릭스랑 1대1 대응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베이시스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2 곱하기 2 행렬 세상으로 본다. 음. 그래서 그거는 아예 공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소연 선생님께서 유튜브 추천해 주신 게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거 봤더니 그 재생 목록에 보면 두 개가 굉장히 좀 클릭해보고 몇 개 영상도 잠깐 클릭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좋겠더라고요. 네, 하나는 코턴, 네, 네, 코터니언이었고 하나는 맞아요. 지오메트릭 알제브라, 알제브렉 지오메트리, 아니 지오메트릭 네. 알제브라. 네, 그 두 가지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볼 생각으로 일단 구독은 해놨어요. 네. 클리포드 알제브라가 이퀄 지오메트릭 알제브라더라고요. 네네네. 네, 다른 이름,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클리포드 그 대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차원에 따라서, n에 따라서. 근데 그 복수수 버전이 있고 실수 버전이 있는데 그 스칼라를 뭘로 주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는 그 CL, 클리포드죠. CL3, 3차원. 그 안에 쿼터니언이 들어있는데, 쿼터니언은 사실 CL2에 들어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위키피디아에. 근데 아직 다 공부는 안 했지만 일단 노트를 보면서 클리포드 알제브라를 좀 공부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근데 그 안에 직관적인 예시, 좀 괜찮은 예시가 쿼터니언이 들어있는 클리포드 알제브라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쿼터니어, 아니, 그러니까 클리포드 왜, 근데 저는 왜 알제브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클리포드 알제브라는 뭔가 기하적인 것 같은데, 공간이. 기하적인 공간인데 왜 알제브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공간 안에 쿼터니언도 들어있는데 그 쿼터니언도 기하적인 공간이잖아요. 4차원 공간. 그리고 실제로 회전에 대해서도 나타내니까 뭔가 기하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리그룹도 이름이 리그룹이 뭐 행렬이어서 리그룹이지만 행동하는 거는 매니폴드처럼 행동하는 것 같은데 왜 그룹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좀 항상 생각을 좀 헷갈리거든. 어떻게 상상, 물론 두 가지 해석이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 대수로 바라볼 수도 있고, 동시에 이 대상을 기하로도 바라볼 수 있고, 네. 그룹인 동시에 그룹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동시에 매니폴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게 리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 있었는데, 까먹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뭐냐면, 해보고 싶었던 게 리 알제브라를 구해보고 싶었어요. SU2의 리 알제브라. 왜냐면 스큐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행렬의 모양은 아, 정해져 있어요. 음. 네. 그리고 SO3의 그 리 알제브라. 다 리 알제브라를 일단 구해보고 싶었어요.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친 거죠. 단위 행렬에서. 옛날에 그 정경훈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었는데, 그 단위 행렬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쳐가지고 거기서 보는 거. 속도 함수들을 보는 거. 속도 벡터들을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언젠가 또 해당 내용을 또 발표를 또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공부를 하시면. 아, 저- 예전에는 좀 방황을 한 것 같아요.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될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너무 거대한 산이잖아요. 지금 클리포드 알제브라, 리 알제브라 너무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음,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아, 정병, 저도 네. 뭔가 감사합니다. 그, 회전, 뭐랄까, 그, 어쨌든 회전을 주제로 자꾸 계속 보는데 너무 이것저것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같이 발표해 주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정경 교수님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별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면, 네네. 그러면, 오늘은, 그럼 레코드는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